자, 다음은 성장 전략입니다. 자, 성장 전략 우리 세 가지 있었죠? 집중적, 통합적, 다각화했는데 2019년도에 2009년도에 30점. 2028년도에 시점으로 나왔던 건 바로 뭐다? 집중적 성장 전략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 시장을 성장시키는 마케팅 전략으로서 시장 침투, 제품 개발, 시장 개발, 다각화. 엔소프 매트릭스, 집중적 성장 노력을 요구하는 거구나.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자, 좀 독특한 건 아주 옛날의 문제인데, 근데 옛날 문제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서 좀 유효한 몇 가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논하고, 이건 아시겠죠? 그쵸?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거냐? 제품에 집중할 거야? 시장에 집중할 거냐? 뒤에가 더 흥미로워요. 흥미롭다는 게 뭐 개인적 흥미로운 게 아니고 시사점이라는 겁니다. 배달 전문 프라이드 치킨점을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이런 문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등장하면 등장하지, 그쵸? 안 등장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왜요? 우리 경영지수는 앞으로 사례 위주로 출제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요 프라이드 치킨점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전략을 어떻게 쓸 거냐? 그럼 일단, 집중적 성장 전략이라는 건 제품에 집중할 거야? 시장에 집중할 거야? 기존 제품의 기존 시장인 시장 침투, 기존 시장의 신제품인 신제품 개발, 그리고 신시장의 기존 제품하는 시장 개발과 다각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에 따른 방법들은 바로 뭐냐? 시장 침투, 기존 제품으로 더 많이 파는 거죠. 기존 제품의 기존 시장을 연계해서. 바로 뭐 하는 거죠? 적립 쿠폰 해주는 거죠. 맞죠? 쿠폰 적립해주면 한 번 시키고, 두 번 시키고, 세 번 시키고, 그쵸? 안타까운 건 10번째 치킨 한 마리인데, 그쵸? 9개 적립했는데 그 가게가 없어지면 난감하긴 하겠지만, 그쵸? 어쨌든 적립 쿠폰. 그쵸? 두 번째, 신제품이라는 건 바로 뭘까요? 새로운 기능 기전을 변경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기존 시장에 소구하는 방안인데, 치킨집은 바로 뭐죠? 뭐 새롭게 신메뉴 출시하는 거죠. 맞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많이 하는 게 신메뉴 출시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개발은 다른 신규 표적 시장을 찾는 거, 제품 바뀌나요? 바뀌지 않나요? 바뀌지 않죠. 누구만 바꾸는 거죠? 새로운 시장만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광고하든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어서 그 동네에 있는 B2C만 했는데 B2B, 뭐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소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건 바로 뭐다? 시장 개발이다. 다각화는 바로 뭐다? 제품도 다르게, 모두의 시장도 다르게, 다른 안주, 심지어는 피자 런칭까지 하는 것, 이게 바로 요 사례와 연관되어져 있는 예시라고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이겁니다. 그쵸? 집중적 성장 전략이라는 용어 대신에 엔소프가 제시한 제품 시장, 제품에 집중할 거야? 시장에 집중할 거야. 다른 네 가지 전략 대안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요 예시는 우리 교재 뒷부분에 예시 답안 제가 몇 년치 담아놓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시면서 좀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표적 시장 선정에 있어서 핵심 고려사항이 산업구조 분석을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모델, 뭐죠? 산업구조 분석, 다르게 하면 파이브 포시즈 모델. 기존 기업 간의 경쟁, 그 다음에 잠재적 진입자, 대체제, 공급자, 구매자로 물어본 겁니다. 2013년도도 동일한 겁니다. 다만 여기선 파이브 포시즈 모델과 포터 교수의 이름이 나와져 있는데, 자,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미. 첫 번째, 배경을 먼저 줬고, 맞죠? 배경을 먼저 줬고, 두 번째, 산업 수익, 즉 매력도 판단하는 5가지 요인, 방금 보셨던 5개의 구성 요소를 보고 각 요인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만약에 여러 개 있고 문제에서 요구를 한다면 네 번째, 추가적으로 고려할 전략 집단이라든지 이동 장벽까지 언급하면 아주 베스트한 예시 답안이 되는 거죠. 만약에 4번까지는 좀 어렵다 하시더라도 위에 있는 1번, 2번, 3번은 아예 내 걸로 만드셔가지고 아예 각인을 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꿈에서 그게 떠오른다라고 하시면 내가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꿈에서 막 문제를 했었는데, 내 걸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5가지 모델, 다시 설명드리면,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잠재적 진입자, 대체적 유무, 공급자, 구매자의 교섭력이고, 제가 이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 반드시 각각 요소를 설명했을 때, 뭐가 높으면, 뭐가 낮으면, 뭐와 연관돼야 된다? 매력적이다, 매력적이지 않다. 수익률이 높다, 수익률이 낮다. 이걸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용어를 여러 개 쓰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그 수익성과 연관돼서 설명하시면 수익성이 높다는 말이 뒤에 계속 따라와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경쟁 우위적 가능성이라든지 매력도로 물어보게 되면 매력적이다, 매력적이지 않는 말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와 내
그쵸? 답안을 좀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년 문제인데요. 2025년도에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문제. 그쵸? 첫 번째, 파이브 포시즈 모델의 구성 요소 5가지. 그쵸? 5가지. 두 번째, 신규 경쟁자들이 시장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진입장벽 원천 4가지. 그쵸? 4가지. 그쵸? 한 가지 더. 12점에 4가지네요. 그죠? 하나 언급에 몇 점? 3점이라는 겁니다. 나는, 나는 4가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2가지를 베스트하게 했으니까 그래도 10점을 주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충족하셔야 돼요. 몇 가지. 더 쓰실 필요도 없고 덜 쓰셔도 안 된다. 4가지를 다 언급을 하셔야 된다. 자, 세 번째, 기존 시장 내 가격 경쟁이 높아지는 상황을 2가지 설명하시오인데, 자, 요 문제 2018년도 제가 작년에 강조했는데 아직까지 요 문제 출제 안 됐지만 올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2018년도 문제 있죠? 요 문제 좀 집중하셔서 올해 완벽히 내 걸 만드시고 올해 만약에 시험에서 딱 그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저를 한번 기억해. 돈 포겟미 나설 저를 한번 물망초로처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내 걸로 만들어 놓고 또 한 가지 우리 선생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 이걸 30점 단위에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요약해서 10점 단위. 10점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2페이지, 3페이지 열심히 쓰고 계시면 나는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말씀 한 가지 제가 첨언 드리고 1번은 앞에 있는 문제에서 봤기 때문에 2번 신규 경쟁자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할 즉 뭘 물어보는 거죠? 진입장벽 물어보는 거죠. 그럼 몇 가지 우리 언급한 총 7가지. 규모의 경제, 제품 차별화, 경험 곡선 비용 우위, 그다음에 높은 자본 투자, 그리고 전환 비용, 유통 경로, 그리고 정부 규제에 따라서 한 7가지인데 이 문제는 그중에서 4가지 정도 기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존 시점 내에서 가격 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을 2가지 설명하시오. 사실 이 3번이 좀 어려워요. 물음 3번이. 자, 우리가 여기까지 쭉 학습하셨죠? 다 학습했다는 전제하에서 좀 뽑아야 됩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상황 2가지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맞죠? 첫 번째, 기업이 많거나, 두 번째, 경쟁자 규모가 비슷하거나, 세 번째, 제품 차별화가 적은 경우. 맞죠? 또 하나는요, 진입장벽이 낮아서 어떻죠? 다른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는 경우. 맞죠?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앞에 있는 물음 2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죠. 진입장벽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제품 차별화였거든요. 그럼 새롭게 들어오는 그 기업의 제품과 우리 제품과 비슷비슷해요. 그럼 뭐 가지고만 싸워야 되나요? 가격하고만 싸워야 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체재가 고품질이고 낮은 가격일 경우에. 그러면은 이미 있는 시장도 나눠야 되는, 쉐어를 해야 되는데 쉐어하고 뺏긴 그 시장, 나머지 시장 안에서 우리가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자, 물음 3번 좀 어렵죠? 요즘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나요? 어려워지고 있는 측면에서 이 문제 10점으로 나오게 딱 좋은 문제. 만약 여기까지 내가 이해를 하고 이걸 다 기술하실 수 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10년도에 나왔던 비용 우위 차별화 집중화 전략. 자, 우리 사업 단위 수준에서의 경쟁 진영 2가지죠. 산업 구조 분석과 본원적 전략. 그 중에서 뭘 물어본 거죠? 본원적 전략 물어본 거죠. 본원적 전략 엄밀하게 하면 본원적 경쟁 전략.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전체 시장에서의 비용 우위. 두 번째, 전체 시장에서의 차별화, 특정 세부인 시장에서의 뭐죠? 집중화 전략. 요 3가지가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몇 장이요? 2장 마무리하셨어요. 우리 장이 전체가 몇 장이었죠? 15장이었는데 그 중에서 몇 장? 벌써 2장 마무리하신 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